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초보 선생님들 개업하려고 하는, 공부방 개업하려는 선생님이나 학원 차리시려는, 교습소 열려는 선생님들, 이렇게 학원이나 교습소, 공부방, 과외, 자기주도센터,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올리는 글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2017년이죠. 2017년에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 자기주도 학습센터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녹화를 합니다. 자, 학원은요, 조건이 일정 평수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일정 평수 이상. 여러 과목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여러 명이겠죠. 그 과목은 원장이 설강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강사가 여러 명인 것에 있어서 장단점이 이제 갈립니다. 교습소는 현재상에는 보조로 운전자 이런 건 둘 수 있는데 1인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과목도 한 과목만 가능합니다. 한 과목. 그리고 이제 동일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업할 수 있는 교습 인원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이 좀 많이 되어 있고요. 또 공부방은 1인이 하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는 건 일정 부분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부부 외에는 안 되고 여러 과목을 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다 과목을. 그래서 그다음에 과외는 이제 소문에 의해서, 아니면 교차로 광고 같은 경우에도 되는데 요즘에 이제 효과가 극히 떨어지죠. 과외는 인지에 의해서, 사람들이 아는 유명세에 의해서 꼬리를 물고 합니다. 이제 자기주도 학습센터라고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시스템화 시켜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학원의 장단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수가 크니까 대량으로 할 수 있습니다. 강의실이 여러 개고 다과목으로 하고 강사가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학년들을 수용할 수 있고, 특히 초등학원 중심, 전문학원, 중등고등학원 전문학원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소규모는 초중고를 다 하게 되고 강사를 수급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대량 수업을 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관리가 취약하고, 이 개별적인 관리를 대량 수업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학원의 이제 성패가 달라지고, 개별 관리를 많이 하면 강사들이 업무량이 많아지겠죠. 개별력을 적게 하면 그러면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전까지는 힘들겠죠. 이런 장단점이 있고요. 교습소는 1인이 보통 자기가 일정 연령이나 연한이 돼서 자기가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혼자 독립해서 차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성이 좀 있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 학원의 원장급보다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원장급인 사람이 이게 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에 강사들은, 그러니까 신입 강사도 있고, 잘하는 강사도 있겠죠. 교습소는, 그러니까 학원의 원장, 아주 잘하는 원장보다는 조금 밀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강사보다는 훨씬 낫고, 그래도 이제 전문성이라고 해도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공부방은 보통은 장점이 이제 동선이죠. 아파트 주변에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동선으로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초중에 공부방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초중과 고등학교를 다녀서, 고등학교는 이럴 때 과외처럼 과외방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어쨌든 과외 같은 경우에는 집중해서 수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중의 효과, 그래서 돈을 건네면 돈을 내는 만큼 성적을 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학습 습관을 만들고 학습의 시간 관리, 학습의 습관과 시간 관리를 장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교습소는 전문성이 있지만 인원이 소수 인원밖에 못하고, 그 인원들이 광고를 통해서 확장돼도 일정 인원, 원장 혼자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일정 인원 이상은 늘어날 수 없다는 것. 그런 취약성이 있어서 교습소를 하는 사람들이 인원이 넘치면 학원으로 바꾸려고 많이 시도를 하죠.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선이 가까우니까 대인관계 좋은 분들은 그 주위 학부모들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아이들 성향을 다 잘 알 수 있는데 혼자 하기 때문에 뭐 보통 학원 연합회도 있고 교습소 연합회도 있는데 공방 연합회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 교육 정보를 빠르게 취득하고 변화시키는데 약점을 가집니다. 과외 같은 경우는 장점은 집중인데 단점은 점점 가격이 전체적인 가격이 하락 중입니다. 왜 그러냐면 불경기에서 대학생들도 많이 진입하고 과외를 할 수 있는 대상들이 점점 줄어들고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과외의 전대 양이 줄고 있죠. 자기주도 학습의 장점은 습관과 시간인데 이런 형태 자체가 적응되지 않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적용된 학생을 어떻게 적응시키느냐에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어떤 교육 방식이든지 그 장단점이 다 있는 것이죠.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학원 같은 경우에는 대형 소수만 살아남고 중급 학원들이 다 붕괴가 되고 소규모화 되든지 대형 몇 개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가 된 사람들이 단과 전문 연합학원처럼 만들어서 플러스 관리를 하는 그런 학원들이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NS나 블로그나 이런 걸 이용해서 광고를 개별 광고를 하고 살아남으면서 이 프로그램이나 전자장비를 도입해서 자신의 개별 인원의 한계를 돌파하려는 시도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오래 전부터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정보가 취약하니까 처음부터 애초에 프렌에 가입을 하든지 프렌에 가입하는 것,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개인의 능력으로 버텨서 개인으로 하든지 하는 두 개로 양갈래로 이제 나뉘기 시작을 했고요. 과외 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로 아주 싸져서 하위 금액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그래서 학원계에 유명한 사람이라든가 교습소 원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쨌거나 알게 모르게 하는 고위 금액으로 이렇게 양분돼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주도 센터는 이제 자기주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면 일정 강의랑 결합하는데 이제 동영상 강의만으로는 안 되고 현장 강의를 어떤 특강식으로 꾸며서 그것을 같이 겸해서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과 자기주도 센터와 학원을 결합하든지 자기주도 센터와 교습소를 결합하든지 아니 전문 단과 학원을 결합하든지 하는 형태로 또 재진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학원은 대형 몇 개만 살아남고 아직으로 이름값으로 소규모화해야 되고 아이들이 이제 개별화되거든요. 이제 여럿이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개별 광고를 하면서 교습도 살아남고 공부방도 초중고 나뉘면서 이제 특성을 띠는데 과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위권 과외와 하위권 과외가 엄청나게 나뉘고 이 상위권 과외를 하기 위해서 금액이 부담되니까 팀 수업도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뭐 하위권 과외도 가격을 낮추니까 팀 수업을 하게 돼서 1대1 과외도 많지만 팀 수업이 많아져서 팀 수업할 수 있는 일정 공간을 플러스 알파의 공간을 만들어서 과외를 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기주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굉장히 고액 자기주도 센터도 있었는데 많은 걸 주니까 실제적으로 현재는 금액을 낮춰가면서 대량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학원에서의 원장의 고민은요, 강사 고민입니다. 강사를 어떻게 수급하고 강사가 제대로 돌아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사가 구해지면 자신이 수업을 안 하고 시스템상으로 학원이 저절로 돌아가게 할 수 없을까라는 운영만 생각하는 그런 강사와 운영에 대한 생각. 교습소에서는 인원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광고를 어떻게 할까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에 인원이 늘어났을 때 어떻게 관리할까? 학원으로 갈까? 아니면 어떤 동영상 시스템이나 체계를 갖춰서 혼자서 감당을 할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그 동네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요. 과외 같은 경우에는 뭐 팀 수업, 팀원 구성, 1대1 수업의 학생 성적 고민, 이 정도일 거고요. 자기주도 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관리의 실체가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자기주도가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에 맞는 자기주도 형태를 세팅을 해주고 끊임없이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학원 같은 경우에 부모님들은 원장 직강이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름값으로 보내서 믿고 신뢰를 해서 맡기는 게 대다수의 경우인 것 같습니다. 교습소는 이름이 날려져서 전문 단과처럼 되니까 처음부터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일정 성적 정도를 유지를 하면 더 꾸준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된 것 같고요.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관리인데 성적이 떨어지지 않고 조금이나마 상승하고 아이가 즐겁게 다니기만 하면 일정 부분은 용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과외는 이제 돈 주고 성적을 줘야죠. 돈 받고 성적을 주고, 자기주도 센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이 학생을 관리했을 때 성과, 효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주류로 떠올라서 검증된 건 아니니까요. 자, 학원에서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수학습, 제2의 학교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일정 금액에서. 교습소 같은 경우에는 단과 학원이니까 그 과목 하나는 거기서 끝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다니는 것 같고, 공부방은 거기에 규칙적으로 가서 그 시간을 채워가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과외는 그 시간은 꼭 지켜서 비싸니까 압축되게 충분히 성적 올라갈 만한 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렇게 시간을 채우는데, 이 공부방은 공부방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데 여기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하니까 약간의 자율성도 있지만, 이거는 선생님과 합의하면 자율성이 있는데 이거는 그 시스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율성이 있지만 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양자가 약간의 유사점도 있고 양면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통 이제 초보 선생님 전체 경향으로 봤을 때요, 제일 초보 선생님들은 이제 공부방을 차릴 수 있을까라고 이제 더 쉽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초보 선생님 공부방, 그런 다음에 이제 초보로 학원 강사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학원 강사를 오래 하다가 보면 이제 교습소를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1번이죠. 1번. 자, 그런 다음에는 이게 더 커지면 학원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 같고, 그런 사이, 그죠? 그건 교습소, 공부방이나 학원 교습소 사이에서 과외는 어느 때든 나오는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데, 교습소가 안정이 되거나 학원이 안정되면 과외를 할 수가 없죠, 시간상으로. 자기주도 학습센터는 이 전체를 흐름을 그러니까 교육의 흐름을, 아이한테 어떤 시스템을 짜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이 자기주도 학습의 시스템이나 이 프렌의 시스템이나 거의 이제 유사한데, 이것은 동영상 제공이 많이 되고, 요즘도 이 프렌도 동영상 제공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습소 운영할 때도 프로그램에서 동영상을 동원하기도 하고, 단과 연합하고 하는데 기타 과목 관리할 때 동영상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달리 요새는 그 동영상을 찍고, 그쵸? 동영상을 제공을 해주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외도 학생들이 이게 과외 대신에 금액이 높으니까 동영상으로 대치를 하고, 동영상 강의를 100만원씩, 150만원씩 끊어갖고 1년치를 끊어서 보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이제 가장 문제는 이게 원장하고 강사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학원에서의 문제는 원장과 강사의 문제는 어떻게 세팅하는가, 가장 큰 문제고, 교습소는 광고와 광고 이념 문제, 광고와 관리 문제입니다. 광고랑 인원이 늘었을 때의 관리 문제, 이렇게 두 가지. 여기는 강사와 원장의 문제. 그 다음에 강사와 원장의 문제 다음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분배하는가. 이것도 강사와 원장의 문제겠죠. 자, 공부방에서는 가장 그 문제는 이 공부방의 이미지를 어떻게 컨셉을 어떻게 잡느냐는 거하고, 그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부방에 아이들을 어떤 식으로 수급하느냐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과외 같은 경우에는 인지를 통해서 끊임없이 소개를 될 수 있는 특화된 단기 성적 비법이 있느냐, 특화된 무엇인가가 있느냐, 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기주도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관리. 그러니까 학생들의 자기주도를 시키는 자기 주도가 무엇인지의 실체를 명확하게 센터장이 파악하고 있느냐 하고, 그거를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얼마만의 성과를 보고 있느냐를 두 개를 가장 문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전체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 자기주도센터 이거를 전체를 한번 살펴본 거는 동아쌤의 개인 의견인데요. 이제 선생님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학원, 교습소, 공부방, 과외, 자기주도센터의 문제점이나 상황들을 파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공부방의 고등학교에 이렇게 과외방이 아니라 전 과목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초중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동네에서 편안하게 전체적으로 관리를 받으면서 할 수 없는 공부방이 없을까 해서 Q&A 공부방이라고 둔산동에다가 차렸는데요. 어쨌든 이걸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시라고 정리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